돈 빌린 액수가 차이가 있다라든가 그럴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돈 빌린 액수에 대해서 돈 빌려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투진 않고 다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이럴 땐 지급 명령이 좋고요. 네. 그렇지 않고 상대편이 딴소리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소액 소송을 하는 게 좋고요. 소액 심판을. 네, 네. 2천만 원이 넘는 것은 일반 재판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갚을게요. 예, 가장 간단한 그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간단해요. 법원에 가면 그 양식이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양식이 있고요. 아, 네. 그 샘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빈칸만 채우면 되는데요. 예. 네, 저기 있죠. 저기 빈칸. 예. 저 양식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리고 빌려간 액수 쓰고 그리고 도장 찍고 그렇게 내면 됩니다. 거기 물론 차용증이 증거로 붙어야 되겠죠. 아, 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지급 명령 신청서는 대법원에 가면 직접 가서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 꿔간 사람이 난 재산이 없는데 이 한상원 아나운서가 나 지금 돈이 없어 못 갚겠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명의를 막 돌려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진짜 재산이 없는지 네. 진짜 없어서 없다는 건지 아니면 감춰놓고 없다 그러는 건지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당신의 재산을 갖다 나한테 보여줘라. 아. 그 재산을 명시해라. 재산 명시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가만히 그게 안 따르면은 잡아 가둡니다. 예. 네, 감치를 하고요. 그럼 나중에 써내겠죠. 써냈는데 틀리게 써내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갚는다고요. 그래서 그 재산이 이제 밝혀지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죠. 근데 강제 집행은 요즘은 이제 강제 집행 직접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예. 예전에는 법원에 가면 집행관이 가서 이제 강제 집행을 했죠. 빨간 땡지 딱딱 붙여갖고 예. 그 경매하고. 근데 그래 되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강제 집행했다는 소리 들으면 또 아는 사람끼리 벌어질 수도 있고요. 사이가. 네. 그래서 요즘 그 신용 그 회사요. 신용정보센터. 추심하는 회사. 네네. 예. 거기다가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 간의 이 채무는 안 됐었는데요. 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 추심 의뢰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는 점잖게 전화 여러 번 하잖아요. 네네. 그거 받아주면 20% 떼주는데요. 그걸 떼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네. 직접 집행하는 게 좋을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집행관을 통해서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다시 우선 정리해 여기 주세요. 보실까요? 돈을 자꾸 시간 미루면서 안 갚을 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은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예. 보여달라.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요. 네. 그 재산이 밝혀지면 강제 집행. 강제 집행까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채권 추심 의뢰. 네. 그 세 가지 그렇군요.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리가 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해볼 용기가 좀 생기는데 사례자분처럼 막 시간도 길어지고 막 지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맡기면 되는 건지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한 경우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데요. 네. 가압류랄지 소송이랄지 강제집행의 경우에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과 강제집행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 많고 탈 많은 금전거래 두 번째 유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느낌은 한상권 아나운서가 좀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증으로 아마 머리 아파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어쨌든 느낌이 오니까 네.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가 나대로야 절대 피해 안 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보증 서주게. 아직까 형님하고 나하고 뭐 막역한 사이인데 내가 해드릴게. 아이고 고맙네. 친한 선배의 부탁으로 빚보증을 선 고민중 씨. 그러나 선배의 사업 실패로 대신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빚을 갚게 됐는데요.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형님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빚 좀 갚아줘요.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내가 돈 있으면 갚았지. 나대로 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선배의 애원에 마음만 약해지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보증해서 지금 당장 5천만 원 못 가져오면 바로 이혼이야 이혼! 결국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몰린 고민중 씨. 굳게 마음먹고 다시 나대로 씨를 찾아갔는데요. 저저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린 채 돈을 벌고 있던 나대로 씨. 뭐야 다 돈 내라. 돈 내놓으라고. 이 나쁜 애인이잖아.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았던 나대로 부부. 괘씸한 부부의 행각을 알게 된 고민중 씨. 과연
고민중 씨는 나대로 씨에게